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면 고마운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JB금융지주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배당주로 말씀도 드리고 ISA 계좌 만들면 JB금융지주 가급적이면 넣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천도 드렸는데요. 최근에 경영권 관련 분쟁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다, 좀 급하게 최근에 좀 뉴스가 뜨고 있네요.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 JB금융지주 지분 14% 인수 2대 주주로 지금까지는 1대 주주가 삼양사였고 2대 주주가 OK저축은행 그룹이었거든요. 갑자기 온라인 파트너스란 그룹이 지분 14%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걸 인수해가지고 2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OK저축은행이 3위로 떨어졌다. 그 뉴스입니다. 온라인 파트너스는 그러면 지분 14%를 갑자기 어디서 가져왔냐. 온라인 파트너스가 인수하게 될 지분 14%는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외국계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얼터너티브스 등 기관 투자자들 외국계들이 보유한 지분이다. 인수가격 주당 9,000원으로 지금 현재 한 8,900원 되니까 굉장히 싸게 잘 사왔다. 14% 이렇게 인수하려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물량을 전부 다 끌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 두세 번 나올 그런 물량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장외로 이렇게 끌어들인 거죠. 이 총 인수 가액은 한 2,482억 정도다. 그리고 조선 비주에서 온라인 파트너스 등장의 전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 이게 핵심입니다. 조선 비주에서도 이번에 전운을 강조하면서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죠. 최대 주주 삼양사는 반색. 반색은 이거 반자가 아니고 반가울게 맞이된다는 반색이죠. 즉 삼양사하고 2대 주주 온라인 파트너스하고 이제 피습 먹고 3위로 밀려난 OK저축은행 돈을 삭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OK저축은행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 OK저축은행이 열받아가지고 더 사들여 버린다. OK저축은행이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은 그룹이에요. 이번에 사들인 온라인 파트너스는 뭐 한대냐. 온라인 파트너스는 주로 저평가된 상장사에 투자한 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행동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 행동주의는 뭐냐면 지금까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투자만 해놓고 배당이나 받겠다. 그럼 굉장히 소극적인데, 행동주의는 그 회사에 실제 지분 투자한 만큼 내 목소리를 내겠다. 이사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고 배당 같은 거, 경영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먹겠다. 표방하고 있는 펀드거든요. 제가 온라인 파트너스 이거 찾아보니까 온라인 파트너스 아주 신생 기업이거든요. 이창환 대표이사님 보시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보시면 KKR 프라이빗 에코티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저번에 외환은행인가요? 그것 때문에 한국 친탈 자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KKR 같은 세계 제1의 사모펀드라고 보시는데 거기를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펀드 회사 하나 만드셨는가 봐요. 오비맥주도 있으셨고 티몬에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있으셨네. 고멀드만삭스에도 있으셨고 세계 최고의 은행이죠, 고ld만삭스. M&A 거래를 자문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우 등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 온라인 파트너스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저는 JB금융지주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하고 생각 다르신 분 당연히 있을 것이고,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본인 그냥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고 이런 얘기도 있다. 나는 공마를 100% 신뢰한다. 내 있는 자금 쏟아 부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시장에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잘못했다고 악질러 버리면 저 어쩌겠어요. 저 가져가 같이 바닷가에 휴가 가야죠. 제한적인 포트폴리오로 몰빵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좋은 그룹이 있다. 그러면 한 여러분 자본의 한 5% 정도 사고, 다른 기업도 한 5% 사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5% 미만으로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1억 있다. 그만 500만 원씩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좋은 기업도 19개 합해버리면 나중에 포트폴리오가 돼가지고 어떤 한 기업이 횡령이라든가 알려지지 않는 사실로 망가뜨려져도 나머지 19개가 굳건히 버티고 있으면 수익률 방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몰빵은 절대 하지 마시라.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JB금융주주에 편향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개미 투자자인데 포트폴리오 400만 원어치 사가지고 평가 손익이 한 1,100만 원 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 금액이 한 2,600 정도 되고, 이게 제 본계좌거든요. 다른 기업도 이제 쭉 있고 얘는 일부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주주이고, 또 IS 계좌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2천만 원 넣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1,200만 원 정도 샀거든요. 거기에 JB금융주주가 마찬가지로 매입 금액 246만 원으로 압도적인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JB금융주주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뉴스에 이런 짤막하게 하나 헤드라인을 뜨면은 보는 사람 있는가요? JB금융주주 거의 대부분이 모르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 주주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좋은 뉴스 생기면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굉장히 편향적이다. 왜냐하면 실제 주주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주가 떨어져 버리면 제 돈이 손해인데, 여러분 제가 설마 머리 청망인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OK금융은 이제 3위로 밀려났죠. 굉장히 부담을 곱씹고 있을 것 같아요. OK저축은행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2020년 4월 얘가 이제 자회사로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도 갖고 있거든요. 거기 공시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JB금융주주 지분 2% 사들였다 이렇게 알렸고, 11월 2.42%까지 지분을 높였다. 꾸준히 이제 사들여가지고 3월 18일
기준 지분율을 11.28%까지 올렸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사들이고 있죠. 일대 주주인 삼양사 역시 OK저축은행한테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OK금융의 지분 확대에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삼양은 예전에 삼양사였는데 명칭에서 사자를 지워버린 것 같아요. 뭐 삼양이라고 할게요. 삼양은 2019년 말 10.6%에서 올 3월 말 기준 15%까지 거의 뭐 만땅으로 채웠습니다. 지방은행이나 지방금융사 같은 데 15%까지 지분을 사들일 수 있거든요. 더 이상은 금융위원회인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해 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5%가 거의 맥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뭐 2년 사이에 5%포인트를 높였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두 존재가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막 사들이고 있는 것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제3자인 온라인 파트너스까지 지금 등장해 버린 겁니다. 지금 뭐 양상이 좀 복잡하게 돼버렸죠. 또 JB금융 이사진에 삼양 특근 임무를 채웠는데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JB금융주의 이사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라는 공고를 내렸다. 지방금융주주 이런 데는 한 개체가 15%까지 지분을 사들일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뭐 막아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사회를 이제 통제를 못하게 영향에 간섭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양 같은 경우는 15% 최대 만땅 채워가지고 예전에 JB금융주주 회장이라든가 광주은행 은행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양 관련 인물들로 좀 채운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을 하면 뭐 금융감독원이겠죠. 금융당국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시정명령 내렸는데 시정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15% 거의 뭐 만땅 채워버려 가지고 JB금융주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삼양, 온라인 파트너스, OK금융 등이 지분을 나눠 갖는 과점 주주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거의 삼양 15%, 온라인 파트너스 15%, OK금융 15% 해버리면 벌써 45% 해가지고 이제 지배주주가 생겨버렸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주회사법상 비금융 주력회사가 지방은행 지주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고 여러분한테 표표 쳐드렸죠. OK저축은행을 보유한 OK금융도 지분을 15% 넘게 사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금융주주회사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주주, 뭐 KB금융주주라든가 뭐 신한이라든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건희, 이재용 이런 분들이 지배주주를 이제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KB 신한은 그런 걸 막았어요. 왜냐하면 은행업이라는 게 굉장히 공익적 요소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지분 보유 못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배주주가 못 나타나게 했는데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15%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 일반 KB나 신한 이런 데보다 지방 지주회사가 경영권 분쟁 발생하면 상당히 장이 클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행이나 뭐 그중 주주회사나 뭐 비슷비슷하지만 자회사인 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단 지방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뭐 똔똔이죠, 여러분. 같죠? 뭐 금융주주회사법이나 은행법이나 말만 같지. JB금융주주같은 경우에는 뭐 지배주주가 거의 뭐 출연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공시인데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5월 23일날 공시했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해가지고 보유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유 목적 보시면 회사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즉 경영에 참여하겠다. 전쟁 선포한 거죠. 얌전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기존 주주들하고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유 목적이라 하면 이런 게 많아요. 그냥 쓰기 싫어가지고 담당자가 단순 투자. 왜냐하면 뭐 경영에 이사로 참여할 것도 아니고 뭐 배당에 더 주라고 뭐 땡깡 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수 투자. 보통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수 투자로 이렇게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제 글자 수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버리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보유 목적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참여한다겠는데 그게 뭐냐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따왔습니다. 거기에 임원의 선임 해임 즉 이사들을 이제 갈아칠 수 있다. 그야말로 경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세 선포한 거죠. 그리고 또 5호 보면은 회사의 합병, 분할 합병, 6호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제 즉 인수합병부터 모든 걸 이제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리된 주주 현황이 어떻게 되냐? 삼양사 얘들이 1등 14.61% 거의 뭐 15% 꽉 채웠죠, 여러분. 거의 뭐 나머지 0.3% 채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온라인 파트너스 얘도 이제 14% 방금 전에 인수한 거 5월 18일자로 임수했기 때문에 됐고 그리고 OK저축은행이 3위로 밀려났거든요. 걔들이 한 11.28%. 근데 여러분 OK저축은행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는 11.28%지만 지금까지 늘려왔던 추세로 봤을 때 뭐 15%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다. 그냥 일부러 천천히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JB금융지주 종목별 투자자별 보면은 외국인 기관 뭐 평이하죠, 평소에. 근데 5월 18일 날 이때 외국인 펀드에 있던 주식을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임수한 게 보시죠. 2,490억 원어치 이렇게 이제 간 거 보이시죠? 이때 굉장히 뚜렷한 방향성이 보였고 나머지는 그냥 평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온라인 파트너스하고 삼양사하고 이제 팀 먹고 이제 배틀 매치에서 그다음에 OK저축은행도 이제 제3의 임무를 끌어들이는가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막역한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렇게 사들일까? 왜 이렇게 사들일까?
그것은 압도적인 경영 성적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권 때문에 사들이는 건 이것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회사의 내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들이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이건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이거 작년까지가 이제 실제 영업이익 봅시다. 2019년도에 5천억, 2022년도 작년도에 7천억까지 뛰었고 올해는 한 8천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물론 이거 예측치기 때문에 올해 말에 가능하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보수적인 작업을 이걸 감안했을 때 한 8,400억 이상 나오지 않겠냐. 그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측이 되고요. 당기 순이익도 영업이익에 맞춰서 이렇게 쭉 오르고 여러분 부채 비율 보시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1100%가 넘으니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은행은 다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왜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냐면 일반인들한테 적금이나 예금으로 돈을 빨아들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그야말로 자기 자본 거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KB나 다른 것들도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35%를 넘어서고 뭐 단기 순이익률로 마찬가지겠죠. 어마어마한 성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ROE가 특히 중요한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의 10%를 이렇게 장기가 넘어가는 건 은행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JB금융주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ROE. 그렇기 때문에 EPS, earnings per share도 1736원에서 뭐 거의 뭐 올해 말에는 한 3,000원까지 점프 거의 뭐 2배로 4년 만에 2배가 된 거죠. DPS 한 주당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EPS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300원에서 6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배당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여러분 2,570원을 벌어들였는데 600원만 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2,000원 배당을 때려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만큼 수익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0원 가까이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또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퍼는 워낙 단기 순이익 높아지는 이가 높아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3.16, 3.06, 3.25 올해 지금 주가가 한 8,900원 되는데 EPS 2,875원 가정하면 한 3.69 그 정도 보이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5.46%였는데 워낙 이렇게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7원으로 과정했을 때 한 7.6%까지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8,900원으로 대입했을 때요. 복리가 공시적으로 2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4,000원에서부터 뭐 9,000원까지 지금 뛰었거든요. 주가에서 이미 여러분 복리적으로 돈을 벌어들였죠.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기존에 300원에서 중간에 374원 받고 또 올해는 한 700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거의 뭐 2배가 넘죠. 이것까지 했을 때 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JB금융주주에 또 샀다면 그 얼마나 큰 돈이 돼 있겠어요. 뭐 거의 뭐 삼성전자 부럽지 않죠. JB금융주주 뭐 이런 중소기업 사고 뭐하냐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도 회사는 내실을 기하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대되는 건 2022년이 굉장히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에서 JB금융주주 뭐 실적 자본 비율 동시 개선해서 목표가 올렸고 뭐 목표가 내릴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경영 수지가 개선되고 이러는데 목표가 내리면 이거 머리에 총 맞은 거죠. 주식 이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제3의 등장인물인 온라인 파트너스가 창문가해가지고 주식 수는 부족한데 지금 굉장히 수요하는 곳이 뭐 온라인 파트너스, OK저축은행까지 이제 사들이려고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저하고 좀 온라인 파트너스하고 성향이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신증권 뭐 잘못해버리면 사정없이 뭐라 해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여해가지고 현재에서 계속 지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배동 이론이라고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귀찮으니까 먹고 떨어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저하고 좀 펀드 성향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은행이나 지방은행이나 이런 오너가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JB금융주주는 오너가 생겨버렸어요. 금융감독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을 수 있는 뭐 법적인 조치도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법에서 15%까지 이렇게 완화돼서 하고 있는 것도 이건 오너를 만들려는 그런 법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개 금융감독원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너가 이렇게 실제로 생겨버리면 회사에서 이제 돈 빼와야 되기 때문에 배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JB금융주주 지금 김홍기 대표이사인가 그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배당 올리겠다 그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삼양사라든가 이런 오너로부터 압박이 상당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삼양이라든가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에서 대표이사가 배당 안 준다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대표이사가 갈고 다른 사람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배당 잘 준다고 약속한 대표이사로. 아까 지금 보셨잖아요. 자본시장법에서 이사를 이제 갈아칠 수 있는 권한 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사권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잘 들을 수밖에 없게 되죠. 즉 오너입니다. 오너가 돼버린 겁니다. 온라인 파트너에서 셰퍼드 같이 이제 짖어버리면
되면 저 같은 이제 공무원 옆에서 이제 지원사하게 하는 거죠. 치와 같이 이제 쬐깐하게 이제 짓게 되는 거죠. 온라인 파트너스하고 이제 저하고 좀 온라인이 되는 거죠. 또 보시면 IBK 투자에서 JB금융주주 뭐 최대 실적, 뭐 목표 주가 상향, 뭐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목표 주가 다운하면 뭐 정상 아니죠. 걔들은 이제 정상 아니라고 했죠. 앵커피는 그런데 왜 팔았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9,000원 산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익을 봤지만 앵커피는 그러면 이번에 9,000원 팔아가지고 좀 잠재적인 손해를 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또 앵커피 같은 경우는 7년이나 갖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좀 더 갖고 있었으면 좀 경영권 문제 이슈도 좀 터지고 배당 이슈가 터져가지고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뒀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팔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825억 원을 투자한 앵커피는 1,165억 원을 회수했다. 300억 정도 차이 거뒀죠. 근데 여러분 7년 만에 300억이면 이것은 사모펀드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성적표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래도 7년 있었으면 한 2배 정도 100% 수익률로 그래도 한 1,600억 정도는 거둬야 된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이거 굉장히 못 거뒀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파냐? 지금 7년 동안 공들여 버리니까 얘도 펀드거든요.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하면 청산 언제 하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제 수익 확정 짓자고. 근데 지금 7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수익을 확정 못 짓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엑시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산해야지 그 돈을 기존 이제 펀드 참가자들한테 이제 돌려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앵커피도 지금 눈물 흘리면서 팔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펀드 만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온라인 파트너스가 굉장히 싸게 잘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가 주주총회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세게 지져버리면 여러분들 이제 같이 가가지고 지원사하게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소액 주주로서.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JB금융주주뿐만 아니라 DGB금융주주, BNK 금융주주까지 지방금융주주가 굉장히 좋다. 그 이유는 뭐 말씀드렸던 15% 이제 지분 제한 때문에 그렇고요. 오너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지분 한계치가 높은 일반 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JB금융주주 산지가 뭐 한 5, 6년, 뭐 10년 뭐 그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도 JB금융주주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고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설명했다가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글 한 4-5개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마와 함께하는 고모주 겐체테크 JB금융주주 경영권 분쟁 조짐이 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JB금융주주를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모신 마사지민이었습니다.